손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그 아이를 밤낮으로 키운 사람도 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이에게 안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문 밖에 서게 됐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죠. 그렇게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단 하나의 사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저를 내쫓았던 이유까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날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먹을 음식 하나하나 저는 늘 정성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부엌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셋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얼굴이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말투 공손한데 차가웠죠.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 자리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었거든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평생 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겨우 입을 열었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 말이 끝이었어요. 설명도 이유도 없었죠. 그저 제가 문제라는 듯한 눈빛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밀어놨죠.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거주 포기 각서였죠. 제가 살던 집에서 스스로 나가겠다는 종이였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 제가 밤낮으로 키운 손주였죠. 며느리는 바쁘다며 거의 저에게 맡겼고 저는 엄마처럼 아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그 말 이상했죠. 마치 제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미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로 셋이 다 합의한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그건요. 그 눈빛 잊을 수 없어요. 아이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 때문에? 제가 손주 때문에 쫓겨난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났어요. 단 하나, 아이 하나 때문에라는 말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이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존재라는 걸요. 저는 순식간에 아이에게 위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그날 오후였죠. 갈 곳이 없어서 저는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늘 손주를 데리고 오던 그 자리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저를 피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저 사람이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한테 소리 지르고 손찌검까지 했다던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아이한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는 평생 아이한테 손 한 번 제대로 든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바쁘다며 맡겨놓고 간 아이를 제가 밤새워가며 돌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쫓겨났다잖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쫓겨난 이유가 그렇게 퍼져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작게 말했죠.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마치 정말 위험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그 시선 아시죠? 사람을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눈빛이요.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애기 좀 보자, 할머니 왔어. 손을 뻗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말했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 너무 단호했어요. 아이 놀라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이였어요. 제 품에서 잠들던 아이였고 제 목소리에 웃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죠.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그 말 일부러 크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요. 순간 시선이 더 쏠렸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죠. 진짜였네. 아이까지 저러는 거 보면 그때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며느리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죠. 저를 아이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며느리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죠. 저는 아이를 핑계로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였죠. 동네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손주를 괴롭힌 할머니. 그게 제 이름이 됐죠. 억울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3.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죠. 갈 곳이 없어 저는 결국 오래된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준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게 무너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한마디만 겨우 꺼냈어요. 나 집에서 쫓겨났어. 친구 표정이 굳었죠.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집,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거든요.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망했을 때도 있었고 돈을 가져다 준 적보다 가져간 적이 더 많았죠.
그래서 집만큼은 제 이름으로 해놨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당신을 내보내? 친구가 물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죠. 그래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내민 서류가 생각났거든요. 구겨진 채로 넣어뒀던 종이를 꺼냈어요. 그때였죠. 손이 멈췄어요. 서류 맨 아래 이미 누군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었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친구가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거 단순한 각서 아니야.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명예 이전 동의서야.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명예 이전? 집을 넘긴다고요?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전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서류 몇 장을 들고 와서 급하게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은행 서류야. 대출 정리하는 거니까 빨리 해. 그렇게 말했죠. 저는 별 의심 없이 사인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서류, 집을 넘기는 서류였던 거예요. 설마, 입이 바짝 말랐어요. 당신 남편이랑 며느리 다 짜고 한 거야. 친구가 조용히 말했죠. 그 말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쫓겨나던 날의 표정들, 설명 없이 돌아섰던 남편, 이미 준비되어 있던 서류.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죠. 저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한 그 중심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제 옆에 있던 사람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 알고 있었던 거야.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그 눈빛, 피하던 시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 그건 배신이었죠. 완벽한 배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아이 하나 때문에 며느리가 했던 말. 단순히 집을 빼앗으려고 이런 짓까지 할까요? 아니었어요. 그 정도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됐죠. 분명 뭔가 더 있었어요. 숨겨진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 아이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이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저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였죠.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거든요. 특히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이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걸 봤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유난히 저를 피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그 말 평소랑 달랐어요. 늘 저한테 맡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죠. 저도 모르게 뒤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됐죠. 병원 앞에서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죠. 그건 가족을 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멀리서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남자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내려다보더라고요. 그 눈빛,
잊히질 않아요. 그건 처음 보는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아이를 보는 눈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죠. 설마.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그 생각을 더 키웠어요.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하게 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했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 말, 딱 거기까지 들렸어요. 저는 더 가까이 가지 못했죠.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아이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처음엔 그냥 요즘 애들은 다 비슷하지. 이렇게 넘겼죠. 그런데 남편 얼굴도 아니고 며느리 얼굴도 아닌 부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그 말 그냥 넘겼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안 사람들 이미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를 그렇게까지 급하게 내쫓은 이유. 그게 단순히 갈등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라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보면 안 되는 장면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다고 했던 말.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의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길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것도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였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계속 그 장면만 떠올랐거든요. 병원 앞에서 봤던 그 남자, 그리고 며느리의 그 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게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확인해 보자고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그 아이 좀 이상해. 친구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본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낮게 말했죠. 요즘은 확인할 방법 있어. 그 말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유전자 검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그건 모든 걸 끝내는 방법이었죠. 진실도 거짓도 숨길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내가 틀린 거라면요? 그럼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죠. 괜히 의심하고 가족을 더 망가뜨린 사람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저는 쫓겨났고 사람들한테 손주를 괴롭힌 사람으로 찍혔어요. 더 잃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해보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시료가 필요해. 그 말에 잠시 멈췄죠. 시료. 아이의 머리카락 아니면 사용한 물건. 뭔가가 있어야 했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집에서 나오던 날 급하게 챙겨 나온 가방 안에 아이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작은 털모자였죠. 아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걸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모든 게 밝혀질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검사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며칠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전화기를 쥔 채로 한동안 말을 못했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가 말했죠. 확률상 친자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친자가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키워온 아이는 누구였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만 몰랐던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였죠. 저를 쫓아낸 이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이유, 그 모든 게 이 하나로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 때문에 그 말의 진짜 의미,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를 버린 거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죠. 6. 그 집안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과를 확인한 날 밤이었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에 쥔 종이만 계속 바라봤죠. 친자가 아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죠. 그날 시어머니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애가 생각보다 작네. 그 말을 했었죠. 그때는 그냥 건강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뭔가 알고 있었던 얼굴이었죠. 그리고 남편. 그 사람도 이상했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기뻐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죠. 오히려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때는 그냥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를 내쫓던 날 남편이 그렇게 쉽게 고개를 돌린 이유, 설명 하나 없이 저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이미 선택을 끝냈기 때문이었어요. 저냐, 그 아이냐,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선택한 거였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만 몰랐던 거야.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 높아. 그 말 너무 담담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죠.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일까? 왜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거짓을 못 견디는 사람. 잘못된 건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를 먼저 내보낸 거였어요. 입을 막기 위해서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계획된 축출이었죠. 며느리는 거짓말을 만들고 시어머니는 그걸 덮고 남편은 저를 버렸어요. 셋이서 저 하나를 내쫓기 위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죠. 분노였어요. 조용하지만 깊게 끓어오르는 분노.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친구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할 건데?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돌려줄 거야. 그들이 저한테 한 것 그대로요. 거짓으로 사람을 망가뜨린 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버린 데가, 그걸 전부 돌려줄 거예요.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증거 하나면 그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준비한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요. 7. 저는 날짜를 정했어요. 증거를 손에 쥔 순간이었죠. 이제 중요한 건 언제 꺼내느냐였어요. 아무 데서나 터뜨리면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소란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저는 그들이 가장 타격받을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정해졌죠. 며느리 생일이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 친척들까지 오는 자리였죠.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 자리였죠. 모든 게 무너지기 가장 좋은 곳.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방심하게 두는 게 중요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검사 결과를 여러 장 복사해 두고 혹시 모를 상황까지 생각했죠. 그리고 옷도 하나 골랐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옷.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됐어요. 그날 저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집 앞에 섰죠. 한때 제 집이었던 곳. 문 앞에 서니까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그 안에는 저를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을 거예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 순간 떠올랐어요. 놀이터에서 들었던 말들, 사람들의 시선,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나던 며느리, 그리고 고개를 돌리던 남편, 그 기억들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을 열게 만들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죠.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죠. 저는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죠. 남편이 일어났어요. 당신 여기 왜 왔어? 그 말 짧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했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가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가 들어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전부 끝내겠다고요.
8.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꺼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죠.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어요. 그 집 안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입구 쪽에 서서 아직도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얼굴이 굳은 채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작게 말했죠. 그 말 익숙했어요. 늘 문제를 밖으로 빼돌리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해야겠어요. 조용하게 말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불편한 기색이 확연했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금방 끝나요.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죠. 아직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며느리 표정이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 그동안 참았어요. 천천히 말했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아직 아무도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말을 이어가려 했죠. 하지만 저는 끊었어요. 아직 내 얘기 끝 안 났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죠. 그 순간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 눈이 흔들렸어요. 뭘 확인해? 그 질문 급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짧은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이 때문에라고 했죠. 모든 시선이 한 번에 며느리에게 향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확인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목소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똑똑히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천천히 읽었어요. 친자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정적이 찾아왔어요.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입을 가렸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그 가운데서 며느리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게 제가 쫓겨난 이유였나요? 그 질문은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집안 전체를 향한 말이었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어요.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였죠.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였죠.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죠. 그 침묵을 깬 건 며느리였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딱 잘라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표정을 보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요즘 그런 검사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어요. 점점 말이 빨라졌죠. 어디서 그런 걸 믿고 이런 데까지 와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잠깐만.
그 목소리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죠. 그거 어디서 한 거야? 그 질문 이상했어요. 보통은 말도 안 된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출처부터 묻는다는 건 이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공식 기관에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했어요. 그 표정.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런 걸 왜 했어? 분노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건 저를 향한 화가 아니었어요. 들킨 사람의 화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시선이 흔들렸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답은 이미 나온 거였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이래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애를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말 끝까지 못 갔어요. 제가 끊었죠. 내가 키웠어. 조용하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 입이 멈췄어요. 당신이 맡겨놓고 간 아이, 밤새 안고 있던 사람이 나였어.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그 말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말 며느리를 향한 거였어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죠. 서로를 보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균열이 생겼다는 걸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만 흔들리고 있었죠.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 딱 하나였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넘길까? 그 분위기였죠. 그때 확신했어요. 이 집안 이미 끝났다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날 그 집 안에서는 처음으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였죠. 10. 그날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그 침묵을 깬 건 결국 며느리였어요. 그만해요. 아주 작게 말했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다급했죠. 막으려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 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방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이 아빠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였죠. 분노였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말
이번에는 남편을 향한 거였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을 더 못 이어갔어요. 이미 들켰으니까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의자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설마. 그 말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이미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는지, 왜 아이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그렇게 저를 내쫓았는지, 전부 이걸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외쳤어요. 너 알고 있었어? 그 질문, 방안을 찢어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시어머니 눈빛이 변했어요. 그동안 함께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는 서로를 향한 칼이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그날 그 집안의 거짓말이 전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서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10일, 그날 가족이라는 건 무너졌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난 순간이었죠. 집안은 더 이상 가족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향해 무너지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가장 먼저 터진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죠. 그동안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그걸 숨겼다고?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애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속여? 그 말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말했잖아요. 그 한마디, 방안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결혼 전에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천천히 남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죠. 너 알고 있었어? 이번에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죠. 그 모습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물러났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너까지 나를 속였어? 그 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하는 말이었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어쩌라고.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이미 애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집안에 있던 친척들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죠.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상황.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결혼 안 하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그 말 자기 변명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가족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을 덮는 선택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저를 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그 모습 처음 봤어요. 늘 강하고 늘 옳다고 믿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 주변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숨기지? 저 집 완전히. 그 말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죠. 체면. 그 집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그게 그날 완전히 부서졌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야 균형이 맞춰진 기분이었어요. 저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전부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당신 이걸 왜? 그 말 끝까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왜냐고요? 잠시 멈췄다가 나도 사람이라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그날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 하나로 그 집안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12.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였죠. 그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죠. 숨길 게 없어진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거든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남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정리할 게 많았을 거예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시간들, 그걸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였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집 다시 정리하자. 그 말 짧았어요. 하지만 다 들어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요. 감정은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났거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집에 갔어요. 한때 쫓겨났던 곳.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죠. 집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이 빠진 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닦고 정리하고 지켜왔던 공간. 그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거였어요. 이 집 정리합시다. 담담하게 말했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아요. 그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당신은? 그 질문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저는 잠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 여기 제 자리는 없어요. 그 말 조용했지만 분명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대신 제 몫은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가져야 할 걸 되찾는 거였죠. 그날 이후 집은 정리됐고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크진 않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거짓도 없는 곳. 가끔 아이 생각이 나긴 해요. 제가 안고 재우던 그 작은 아이.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아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거짓 때문에 무너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거짓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었죠. 지금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요.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잘 끝났어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저 자신을 지켜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순간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